반갑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칼라링의 박태현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2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지난번 여러분들 1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지난번 1강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었는데 염색은 아는 만큼 조금 알면은 많이 잘할 수 있고 조금 모르면은 계속 아쉽고 2%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게 염색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염색을 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단순히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객 상담도 분명히 염색이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고객하고 상담을 잘해야 되죠. 바탕색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는 것도 염색이죠. 맞나요? 그죠? 고객이 원하는 색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것도 염색이죠. 맞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내가 고객을 상담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컬러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시술할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 단순히 컬러를 염색약을 조제한 것을 고객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 여러분들 염색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객과 상담하는 거, 그다음에 고객의 두피라든지 그다음에 모발을 진단하는 거, 문진, 시진, 촉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결과색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염색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을 통해서요, 오늘 배워볼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강을 통해서 한층 더 1강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함께 공부할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목은 모발을 진단하는 방법과 염색의 기본 시술법. 그러니까 모발을 여러분들 제대로 진단한다는 거는 염색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브로킹을 하고 파팅을 나눠서 시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 여러분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염색의 시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2강에서는 또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4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모발을 진단하기, 두 번째는 염색의 기술을 결정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염색의 시술을 하기, 그리고 블로킹, 파팅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슬라이스, 얇게 나눠서 시술을 이어가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모발을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요. 모발을 여러분 진단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고객한테 내가 원하는 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모발 진단 단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쪽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헤어샵에서 우리가 패치 테스트라는 거를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염색 시술할 때 고객한테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피를 많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피에 트러블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비듬이나 각질이나 이런 게 과하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흔히 얘기하는 옷을 탄다고 얘기하죠. 두피가 뒤집어지거나 트러블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 단계를 거쳐서 이게 이제 두피 진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모발을 체크할 텐데요. 모발은 여러분 문진은 여러분 뭐죠? 그렇죠. 문질러 보는 게 아니죠. 예,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문진. 고객한테 어떤 시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두피는 어떤지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진, 내가 바로 눈으로 보고 실제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뭘까요? 그렇습니다. 촉진, 바로 문질러 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느껴보는 걸 촉진이라고 하고요. 바로 요 단계까지 여러분들 거쳤으면은 이제는 모발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가 적갈색 계통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바로 유멜라닌입니다. 그러면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노란색 계통인 페오멜라닌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모발 진단을 여러분들 저랑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한 80% 90% 이상은 이런 모발인 것 같아요. 어떤 모발? 굵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붉게 나올, 그러니까 내가 갈색으로 염색을 해도 붉게 나올 확률이 많고 밝게 되기 힘든 모발, 바로 그런 모발이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모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양인들이 가진 모발 같은 경우는 황색 계열이 많고요. 물론 밝은 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인들도 뭐 어두운 계열도 있겠지만 황색 계열로 밝게 되기 쉽고 염색이 잘 나오기 좋은 조건을 갖춘 모발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결론. 우리가 고객이 두피를 진단했으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네요. 자, 모발을 진단을 했고 시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네요. 그리고 고객의 이력을 파악했고 내가 어떻게 시술해야 될지 마음을 먹었다면 마지막은,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색을 내가 쉽게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바탕색을 밝게 해야 되는지 탈색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객님들은
갈색으로 시술해도 어떻게 염색 색깔이 나올 확률이 많다? 그죠? 반사빛이나 또는 빛에서 그 비춰보는 이런 색깔이 붉은색을 띌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멜라닌 색소가 유멜라닌이고 모발이 굉장히 굵고 튼튼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멋내기 염색을 할 때 여러분, 고객님들이 어떠한 색을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 뭐 10레벨의 갈색을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약장에서 10레벨의 연모제를 빼와서 조제를 하면 고객님이 선택한 색을 낼 수가 있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고객이 선택한 색보다, 차트에서 선택한 색보다 우리는 더 밝은 색을 시술하나요? 더 어두운 색을 시술하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멋내기 염색을 할 때 고객님이 시술한 색보다 한 레벨이나 두 레벨 정도 더 밝은 색을 선택해서 염색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죠? 잘 안 나오고 늦게 나오고 어둡게 나오기 쉬운 모발이 어떤 모발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첫 번째로 모발을 진단하는 거를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기술을 결정하고 한번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과와 상담과 진단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약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인 것처럼 바탕을 내가 밝게 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바탕으로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로 진행할 것이냐. 주로 여러분들 어두운 색 계열 같은 경우는 원터치 한 번에 도포해도 무난하지만 밝은 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고객들이 신생모가 자라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죠. 자, 신생모, 그 다음에 기염모, 기존에 염색을 했던 부분 이렇게 자라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신생모 부분과 기염모 부분을 멋내기 염색을 할 때는 원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술할까요? 네, 제가 펜을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여러분들 신생모죠, 자라있는 모발. 자, 그럼 신생모가 여러분들 뭐 1, 2cm 적게 자랐으면은 신생모 부분을 다 도포해도 괜찮겠지만, 신생모가 많이 자랐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도포하게 되겠죠. 신생모 부분을 약 1cm 정도 떼고 여기가 1번이 될 거예요. 1번. 자, 그러면 1번을 시술하고 나서 보통 짧게는 10분에서 15분, 염색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1번을 시술하고, 자, 그러면 70%에서 80% 정도 색이 나왔을 거예요. 나오면은 어디에 연결해야 되죠, 여러분? 기염모로 갈까요? 아니면 뿌리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답변해 주신 것처럼 기염모로 먼저 가고 뿌리로 와야 되겠죠. 왜? 두피 쪽은 여러분들 열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빨리 나오고 밝게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신생모가 거의 색깔이 나왔다고 뿌리를 발라버리면, 도포해 버린다면은 신생모가 색깔이 금방 나오는 분들은 기염모를 연결도 하기 전에, 여기가 색도 나오기 전에 뿌리가 이미 밝게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염색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두피 떼고 1번, 그 다음에 2번은 그렇죠, 기염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을 남아있는 뿌리 쪽을 연결을 해줘야만 두피가 너무 밝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과도하게 여기가 금방 나와서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들 예전에 저도 흔히 얘기하는 스텝 생활, 인턴 생활을 거쳤을 때고 디자이너 생활을 거쳤을 테지만요. 여러분들 초급 디자이너 시절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객이 이제 멋내기 염색을 하러 왔거든요. 근데 고객은 컬러가 균일하게 맞춰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 컬러가. 그러나 나는 균일하게 맞춰준다고 염색 시술을 했으나 내 본의 아니게 어떻게 시술이 되죠? 두피는 밝고 그 다음에 모선 쪽, 끝쪽으로 갈수록 약간 어두워지는, 그죠? 그라데이션 컬러가 된 거예요. 근데 고객은 그라데이션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색깔이 잘 맞아지길 바란 거죠. 근데 이 현상이 여러분들 왜 일어나냐면, 두피 쪽의 약제 양과, 우리 이제 실기편에서도 배우겠지만 약을 도포하는 양과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피부만큼 두피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약제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탄탄한 기본 베이직을 쌓은 다음에 저희에서 실기편으로 또 기술편으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염색을 하는 기본적인 전체 염색의 멋내기 시술은 1번, 2번, 3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까 기술의 결정과 시술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고객하고 여러분들 염색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바로 일제이제를 혼합해서 염색약을 도포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고객이 클리닉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기본적인 케어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이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염색 시술을 하고 나서 여기서 하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하면 우리 원장님한테 하면은 정말 머릿결이 괜찮아요 이렇게 답변을 듣는다면 너무나 좋잖아요. 다음번 반복 때. 근데 여러분들이 염색 시술을 해줬는데 나 이제 염색이 머리카락이 너무 상해서 이제 염색 그만하려고요. 또는 이제 염색을 잘 안 하려고요 라고 하는 고객들이 자꾸 늘어난다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처리, 중간처리, 후처리를 기본적인 베이직 기본 정도는 해주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은 뭐 클리닉을 하고 나서 미스트를 씌우고 2, 30분 방치하고 헹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염색을 하기 전에 1번 클리닉은 저는 뿌리는 케라틴 또는 뿌리는 PPT를 하시길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전처리는 모발 선상 정도에 맞추어 전처리를 합니다인데 제가 권하는 거는 여러분 액상형 단백질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술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게 당연히 요즘은 또 중요한 부분 여러분 요금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확인하고 다음번에 언제 방문하세요 라고 확인을 하지만 저는 시술적으로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간에 첨가하는 거 그러니까 연모제 혼합하는 클리닉은 약간 크림형 단백질을 넣기를 원하거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여러분들 시술 전에는 어떤 단백질? 액상형 단백질 PPT나 케라틴을 도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첨가하는 단백질. 물론 첨가하는 단백질은 뭐 염색약에 따라서 액상이어도 되고 크림이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재가 약간 묵다면 크림형 단백질. 여러분들 쓰시는 연모제가 약간 되다면은 액상형 단백질을 넣어도 되겠죠. 자, 근데 첨가하는 제가 비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규칙들을 좀 많이 정해놨는데요. 모발이 약선상모, 선상이 적거나 건강하면은 내가 사용할 연모제에 첨가하는 클리닉은 10%. 손상이 많이 됐다면 최대 20%. 근데 저는 이제 최대 20%라고 정해놓은 게 물론 각 회사마다 뭐 어떤 첨가물을 넣는 양은 다르긴 하지만 그 규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되 내가 감각적으로 넣거나 그 기준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면 중간 처리로 연모제에 혼합하는 거는 최대 20%를 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20%까지는 여러분 칼라가 나오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20%를 넘어서면 그렇죠. 20%를 넘어서는 순간 컬러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퇴색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나 과도한 클리닉도 염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걸 몇 프로로 하자? 그리고 20%로 하자. 약선상모, 건강한 모발은 10%. 손상이 많은 모발은 20%까지 놓도록 하자.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염색을 이제 시술까지 했고 잘 방치했어요. 그런데 후처리라고 나와 있네요. 후처리는 여러분 고객한테 홈케어를 권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칼라 전용 샴푸를 쓰게 하고 없다면은 최소한 약산성 샴푸, 약산성 트리트먼트를 쓰게 하는데 이제 우리 실습편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 염색에서도 중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염색의 중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샵에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버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pH 조절제라는 게 있거든요. 염색 시술을 하고 나서 세척하기 5분 전에 뿌려지는 두 가지 제품입니다. 하나는 버퍼, 두 번째는 pH 조절제. 근데 이 두 개 여러분들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여러분들 일제하고 이제를 혼합해서 염색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발은 알카리화 돼 있을까요? 산성화 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카리화 돼 있을 텐데 이 알카리화된 모발을 중화시켜서 약산성의 등전점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버퍼와 pH입니다. 그리고 헹구어 줄 때는 칼라 샴푸 또는 약산성 샴푸와 트리트먼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시고 꼭 권해줄 거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홈케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염색의 시술입니다. 그리고 염색의 시술과 함께 블로킹과 슬라이스 이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화면에서 블로킹과 슬라이스 블로킹은 여러분 뭐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나누는 거. 슬라이스는 그렇죠. 가늘게 작게 나누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염색을 할 때는 여러분 네 블록으로 나눕니다. 네 블록이라면 그렇죠. 이어트 이어 양쪽과 이어트 이어와 그 다음에 뒤쪽에 후두부도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가로 슬라이스를 나누어서 염색을 도포를 합니다. 가로로 나누는 이유를 뭐죠? 슬라이스의 각도를 유지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도포하기가 좋고 두피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염색을 도포할 때는 가로 슬라이스를 나눕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자, 그 옆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슬라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슬라이스를 세로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세로 슬라이스를 나눌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뿌리를 도포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염색을 다 도포하고 나서 체크를 할 때는 세로 슬라이스를 나눠서 시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5개 블록으로 여러분들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림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어 투 이어로 양쪽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후두부도 나눴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5번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섹션처럼 여기 탑 부분에 파팅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염색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5번이라고 나누어진 부분은 맨 위에 탑 부분이죠. 멋내기 염색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눈 5번의 부분이 가장 염색이 여러분들 밝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맞나요? 무슨 염색을 할 때? 그렇습니다. 멋내기 염색을 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4개의 섹션만 나눠서 도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만 밝아지거나 탑 부분만 밝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5개의 섹션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실습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실 내용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염색을 할 때 고객들이 무엇이 나를 달라보게 느낄까, 달라 보이게 느낄까, 또는 우리 미용실을 어떤 게 다르다고 느낄까의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섹션을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고객이 여러분들 헤어샵에 방문을 했는데 계산할 때 왜 여기는 비싸요? 아까 오케이는 했지만 왜 여기는 비싸요? 라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제품을 쓰고 좋은 염색약을 쓰고 좋은 클리닉 제품을 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고객님이 다른 미용실을 방문한다고 해도 왜 여기는 비싸요? 라고 물으면은 똑같은 답변을 듣지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핵심은 이겁니다. 고객님은 어느 미용실에 가도 좋은 거를 쓴다,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쓴다, 정성껏 시술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샵은 좋은 거를 써요, 이 말은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샵이 다르게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염색을 할 때도 뿌리 염색을 하든 전체 염색을 하든 기본적으로 항상 첫 번째로 시작을 할 때 섹션을 나누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포할 부분을 파팅을 나누고 그리고 또 나중에 배우게 될 호일을 활용하거나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시술하는 과정 자체가 달라 보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염색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블로킹을 설명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염색을 할 때 단순히 핀셋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 솔 하나로만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파팅을 먼저 나눠두는 거는 고객한테 이 샵에서 우리 헤어샵에서 남다른 염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과정 중에서 느끼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2강 시술 내용, 2강 제가 교육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염색의 시술 부분에서 오늘 배웠던 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모발을 진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염색 기술을 결정하는 방법과 클리닉 제품의 전처리, 중간처리, 후처리를 시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킹을 나눠서 염색을 하는 건데 가로 슬라이스로 나눌 수도 있고 세로 슬라이스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블로킹을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5개로 나눌 수도 있다. 어두운 색을 염색한다면 4개만 나누어서 시술해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밝은 색을 염색을 하고 또 탑 부분이 너무 밝게 빨리 나오길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5개 섹션을 나눠서 5번 구역을 하나 먼저 배치해 놓고요. 시술하는 순서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후두부에 1번, 2번을 시술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도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5번에 탑 부분을 시술한다면 여러분들의 두피,
뚜껑 부분만 밝게 나오는 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2회차 내용 모발을 진단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염색의 시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내해 드렸고요. 저는 이제 3강, 4강 그리고 10강까지 정리된 이론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강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3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